자, 일단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썼다기보다는 공부했다가 맞을 거예요. 인간이 공부를 할 때 궁금한 게 어떻게 하면 포석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제가 AI의 기본을 놓으면서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것이 AI가 화점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점을 화점에 놓았습니다. 이때 100이 또 화점을 응수하죠. 처음에 AI가 출연해서 준 것이 바로 이 기부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연성 대 이연성. 근데 예전에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날일자 걸치는 정도를 아마 제일 좋은 수로 생각했을 건데 AI가 출연해서 제일 좋은 수가 바로 이게 33에 바로 뛰어들기죠. 그래서 이 기부를 제일 먼저 한 4가지 형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형태 33에 들어가는 변화로 이루어지는 변화를 4부분의 귀에서 외우시면서 여러 가지 정석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 부분적인 정석들은 책의 하단에 보면은 정석을 쪼개놨기 때문에 이 정석은 이 포석 내에서 이루어진 정석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포석도 공부해야 되지만 정석을 놓아보면 나중에 이 포석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는 것을 연관이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33에 들어가는 기부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날일자, 이쪽 방면에서 걸치는 날일자 걸침이었습니다. 역시 이 기보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많이 썼던 것이에요. 그래서 익숙한데 과연 이 다음 장면에서 AI는 고분고분 날일자로 봤나? 가령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보들을 또 여기 넣었고 또 다른 차점으로는 이렇게 돌 사이에 날일자 걸치는 것은 또 어떨까?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한 궁금증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키보드들도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이 선택의 기준은 최선이라고 얘기하는 33에 들어가는 것과 집 차이가 0.2집이네. 지난번 말씀드렸던 최선의 수 3가지에 들어가는 수들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중에 들어가는 이 3가지 수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락이 끝나게 되면 다음에 100의 수를 하나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100이 이렇게 소목. A의 특징을 보면은 화점과 소목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0.1집 이내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화점과 소목의 조합을 해나가는데 일단 1단에서는 흑의 포석은 2연성으로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 포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흑이 될 수 있는 수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사람의 포석에서는 이런 3연성을 많이 썼겠죠. 근데 이 AI 포석에서는 이런 3연성이 순위에서 상당히 밀립니다. 여기서 이제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이 화점에 걸치는 수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걸치는 수가 있겠죠. 또 손목에는 한 칸 걸침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날일자 걸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AI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33 들어가기예요. 바로 이러한 궁금증이 나는 요소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수가 진행이 됩니다. 가령 33에 들어갔을 때 100은 그러면 이쪽으로 막아야 되느냐 이쪽으로 막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키보드를 넣어가면 어느 쪽으로 막아야 될지도 감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소목 엇갈린 방향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소목은 바라보는 소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 둔 것은 엇갈린, 이 백돌과 방향이 엇갈린 소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니까 노려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포석도 다른 포석입니다. 자, 이때 역시 흑은 33에 들어가는 수를 역시 3가지 최상의 수 중에 들어가게 인정을 합니다. 33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 역시 걸침. 자, 이런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쪽의 걸침은 아마 3개 후보군에서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목의 걸침은 날일자 걸침과 역시 한 칸 걸침이 선택이 됩니다. 그 전에 배울 때는 2칸 걸침이라든가 눈목자 걸침도 많이 나왔는데 이 AI 포석에서는 순위권에서는 좀 밀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구침은 나오지 않았죠. 이런 수들을 선택해서 기부를 넣었습니다. 이 포석이 끝나면은 이제 100의 수에서 소목을 두게 됩니다. 이렇게 소목을 두었다. 그러면 역시 흑은 2연성이고요. 100이 들 수 있는 소목과 소목의 조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거죠. 이걸 향소목 포석이라고 하는데 이 향소목 포석도 많이 사용됩니다. 실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포석이 매력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을 이렇게 엇갈리게 놓는 소목도 있겠어요. 이 포석도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이런 수에 대해서 걸침은 날일자 걸침, 한 칸 걸침일 때 포석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유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먼저 걸칠 수 있겠어요. 한 칸 걸침, 날일자 걸침. 이런 4가지 정도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각의 걸침들이 집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선택돼서 기보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것이 끝나고 나면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화점에 33 들어가기 좋아하는
나오는데 그럼 100이 3, 3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포석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 포석도 기존의 2연성 100이 대응한 거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것도 연구해야 됩니다. 이때 흙이 세력을 위주로 가는 것 같고 100은 실리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진행이 어떻게 균형 맞춰져 가는가를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중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극단적인 실리주의로 100이 3, 3을 놓습니다. 두 개의 3, 3을 이렇게 2연성에 대해서 양 3, 3으로 해서 포석을 주는데 사실 인간 정상급이라 할 수 있는 프로기사님들의 대국에서 이런 기보도 인터넷상에서 두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AI는 흙을 가지고도 3, 3 두 개를 놓고 대우하는 걸 봤는데 역시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포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보를 외우실 때 처음에 4수, 그 다음 5수부터 내가 어떻게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한 수 한 수 음미를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빨리 떠오르는 감각의 수를 한계를 늘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돼요. 무조건 암기하기보다는 한 수 한 수를 음미하는 걸 마음에 담아두시고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